처음에는 월 10만원, 20만원 이렇게 되다가 1년 정도 지났을 때는 월 1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니맨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 어플 개발을 해서 돈은 벌었지만 개인적으로 실패라고 생각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때도 제가 직장인이었는데 팀에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워킹맘들이 몇 명 있었는데 아기를 돌보는 문제로 정말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제 아기를 엄마가 봐주고 계셨는데 갑자기 독감이 걸리셨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 워킹맘이 아기를 보러 집에 가야 되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갑자기 휴가를 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기 봐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시면 그것도 이제 엄청난 멘붕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아기 봐주시는 분, 시터라고 칭할게요. 시터를 빨리 편하게 구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다면 워킹맘들이 정말 좋아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플랫폼이 좋을까 고민하다가 웹사이트보단 어플이 더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훨씬 편리할 거라는 판단을 했고 이제 어플 개발을 하기로 한 거죠. 시터와 워킹맘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으로. 자, 여기서 제가 현실적으로 몇 가지 고민들을 했는데 첫 번째는 이 어플을 어느 개발 업체에 맡길 것인가, 그리고 이 개발비는 얼마가 적정한 것인가, 또한 제가 생각하는 이 시터와 워킹맘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할 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지금은 숨고, 크몬 같은 다양한 재능 기부 플랫폼도 있고 훨씬 더 온라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정보들이 많지만 그 당시만 해도 진짜 지금보다 훨씬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고 전화해서 통화를 해보고 미팅 시간을 잡고 거기서 설명해 주는 것들을 들어보고 그러고 그냥 감으로 선택해야만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그때보다 좀 더 내공이나 노하우가 있어서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또한 제가 가지고 있는 자금 사정도 정말 부족해서 선택권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700만 원에 저렴하게 개발해 주겠다는 스타트 업체에 맡기게 되었고요. 중간에 우여곡절들이 꽤 많긴 했지만 어쨌든 꾸역꾸역 어플이 출시가 되었어요. 어플이 출시가 되고 이제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우선 그 맘카페에 글들을 올려서 워킹맘들을 끌어모았고요. 그리고 반대쪽으로는 유아 교육 관련 전공이 있는 대학교와 대학원에 전화해서 이런 어플이 있음을 홍보하고 시터들을 모집했죠. 그렇게 수요 측면의 워킹맘과 공급 측면의 시터들을 유입시켰고 비즈니스 모델은 워킹맘과 시터가 서로의 프로필을 확인하고 마음에 들었을 경우 연락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과금이 되는 구조로 만들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워킹맘과 시터들의 유입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졌고요. 처음에는 월 10만원, 20만원 이렇게 되다가 1년 정도 지났을 때는 월 1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자, 어떤가요, 여러분? 700만 원을 들여서 어플을 만들었고 꾸준하게 사람들이 유입됐고 1년 정도 후에 월 수입 100만 원 정도를 만들었어요. 성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게 실패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실패라고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당시에 금전적으로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실력으로 업체를 선택하기보다는 가격을 가장 저렴하게 제시하는 스타트업을 선택한 것이에요. 이건 정말 제 선택의 오류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어플을 빨리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잘 만들어야 한다는 마음을 앞질러 버렸어요. 그래서 가능한 예산 안에서 그냥 빨리 해결하고 싶었던 거죠. 그럼으로써 이 스타트 업체는 제 어플을 개발하는 업무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었고 결국 다 받는 만큼이라는 거잖아요. 제가 기대했던 결과물이 결과적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어플을 개발한다는 게 업무 범위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미묘한 부분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모든 기획, 브랜딩, 어플의 버튼 하나, 위치, 그리고 디자인 하나하나까지 다 제가 생각해서 그려내야 했어요. 그렇게 제가 많은 노동력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어플 개발은 다른 어플들에 밀려서 계속 일정이 밀렸고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정말 어마어마했던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이게 제 본업이었다면 실패 요인이 아니라 비용을 절감한 성공기일 수는 있지만 제가 그때 너무 많은 노동력을 투입했고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투잡으로서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첫 번째 실패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자녀를 키워본 적이 없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워킹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어요. 헤아린다고 생각했지만 너무 겉핥기였던 거죠. 지나서 생각해보면 마치 중고나라에서 물건 거래하듯이 그렇게 이 서비스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오로지 서비스로 매출을 올릴 생각만 했던 것이죠.
처음에 1년 정도는 어쨌든 매출이 계속 올랐고 수익도 잘 났어요. 하지만 1년이 지나는 시점부터 수익은 정체되고 서서히 감소하더라고요. 이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확실했는데 그 만족도 부분에서 제가 채워주지 못했던 거죠. 사실 그 시점에서라도 그 부족한 부분을 제가 메꿔나갈 수 있었다면 또 다른 결과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결국 자녀를 키워본 적이 없어서 자꾸 헛다리만 짚고 그분들의 컴플레인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어요. 이것이 제 두 번째 실패 이유고요. 세 번째는 플랫폼을 어플을 선택한 것 같아요. 이건 제 주관적인 견해일 수도 있는데 웹사이트보다 어플의 구매 전환율이 확연히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도 웹사이트에서는 3만원, 5만원의 결제들을 하는데 이상하게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무료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 단위의 금액을 결제하게 안 되더라고요. 웹사이트 기반의 서비스를 어플로 갖고 오는 것과 어플이 유일한 메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얘기인 것 같아요. 비즈니스 모델을 개별 결제가 아니라 그냥 차라리 무료로 해버리고 나중에 광고를 실을 생각을 했더라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그게 더 이 어플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도 그 당시 제가 너무 성급하게 수익을 올리려는 욕심이 앞서서 이렇게 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어플을 개발하고 창업하고 수익을 올리고 성공인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실패로 끝난 이야기들을 해드려 봤는데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엔 어떤가요?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때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나갔어야 했을까요? 사실 이 유튜브에는 너무나도 멋지고 화려한 성공의 이야기들이 차고 넘치는데 저는 어쩌면 이런 실패 이야기가 더 중요하고 빛나는 게 아닐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결국 실패하지 않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니까요. 아무튼 이번에는 제가 실패 이야기를 해서 좀 마음이 불편한데 다음 이야기에서는 조금 더 잘된 이야기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